김상욱 후보가 지금 몇 년생이냐면 김상욱 후보는 하정우보다도 어려요. 김상욱 후보는 1980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980년 1월 1일 날 태어났대요.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아침 일찍 태어났으면 뭐 TV에 나왔을 수도 있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1980년 1월 1일 생인데 그 김상욱 후보가 조금 변호사가 늦게 됐어요. 그 대학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마 학교 다니면서 사법시험도 뭐 쳐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냥 뭐 집안이 뭐 여의치가 않았대나 뭐 어쨌대나 그러면서 일단은 그 고대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뭐 현대해상 우리은행 이런 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정우 후보가. 그런데 하정우가 아니라 그 김상욱한테 희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희소식이 들렸느냐? 변호사가 되는 길이 하나가 더 생겼다는 거죠. 이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군 법무관으로 10년을 근무하거나 이래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2009년인가 그때 제가 그 숭실대로 그 법대 교수였는데 그냥 법대 교수 조금만 더 하고 있었으면 저도 뭐 로스쿨 교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 제가 잘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딱 그때 이제 로스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가 나 변호사 되고 싶었는데 로스쿨은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내가 돈도 좀 벌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잘 다니던 우리은행 때려치우고 부산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부산대 로스쿨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012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요. 몇 회 변호사 시험이었느냐? 1회 변호사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래 그 김상욱 후보의 고향이 집이 대구 아니었나? 그 다음에 로스쿨은 저기 부산대 로스쿨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변호사를 시작하느냐? 서울에 고대 나왔으니까 서울에서 하는 게 아마 제일 쉬웠을 텐데 아니야. 부산대 로스쿨 나왔으니까 부산에서 그 변호사 시작해도 됐을 텐데 아니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제가 대구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대구도 아니야. 어디로 갔냐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울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 가가지고 로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로펌이 어디냐면 법무법인 정우라고 하는 로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활짝 열렸어요. 김상욱 변호사, 뭐 고대법대 나오고 젊고 아주 똑똑하게 생겼네. 더군다나 현대해상 우리은행 이런 데에서 직장 경험까지 있으니까 우리로서야 뭐 불감청 고소원 후보네 해가지고 변호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김상욱의 위에 있었던 변호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송철호 변호사였어요. 송철호 변호사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울산시장이 됐어요. 누구를 꺾고 김기현 그 대표를 꺾고 울산시장이 됐던 게 송철호 변호사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자기가 모셨던 사수 까마득하게 하늘같이 높아 보였을 그 송철호 변호사가 거쳐갔던 그 울산시장 자리에 이번에 여당 후보로서 그 김상욱 후보가 도전장을 갖다가 내민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상욱 변호사가 송철호 변호사 밑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을 배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가지고 2024년에 변호사 시작한 지 2년 만에 자기 변호사 사무실을 갖다가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 뒤에는 이제 내가 그 로펌을 세워도 되겠다 해가지고 법무법인 더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로펌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울산 지역에서는 외지인인데 연고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그냥 뭐 왕성하게 일하는 젊은 변호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러면서 클라이언트가 어디냐? 한노총 울산 본부도 뭐 김상욱의 클라이언트였고 울산 남구청도 그 클라이언트였고 울주군청도 그 김상욱의 클라이언트였던 거예요. 그 밖에 울산에 있는 크고 작은 회사들 많이 자문을 했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지난 재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겠지. 왜냐? 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변호사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 뭐 국회의원 만들어주자 국힘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김상욱 변호사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KBS 울산 방송국에 시사투데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 앵커를 했다는 거예요. 시사투데이를 진행했고 그것도 무려 KBS 울산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울산 방송에 시사본부 U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앵커를 한 게 아니라 저같이 이제 패널을 갖다 고정 패널을 딱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국힘에서 봤을 때 변호사가 아주 활동도 열심히 하네. 그다음에 남구청 뭐 그다음에 울주구청 이런데 자문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힘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하는데 앵커도 하네. 그다음 패널로도 막 나가네. 뭐 전국적인 방송은 아니지만 울산에서는 그럼 울산에서 김상욱 하면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이렇게 노쇠한 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젊은 변호사 40대 아직 중반도 안 된 40대 초반에 젊은 변호사 한번 그 공천해자 해가지고 그 공천 받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김상욱이 그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 의원이 됐는데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뭐 요만큼이라도 기여를 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됐는데 국회의원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과감하게 그 울산의 그 변호사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서가지고 내가 80년생이니까 46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울산시장 한번 해보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는가? 지금 울산도 후보가 난립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유력한 후보, 울산이 뭐 5파전이 몇 파전이 그랬는데 울산은 실질적으로 4파전이었어요. 누구였느냐? 민주당 후보 김상욱,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김두겸, 현 울산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보당 후보 김종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소속의 박맹우 후보. 이렇게 4명이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4파전으로 갈 때는 누가 유력했느냐? 현 시장인 김두겸 후보가 유력했단 말이에요. 그 김상욱하고 김두겸하고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차 범위 내이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수준으로 김두겸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면 오늘이 20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23일하고 24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김상욱 후보하고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하고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해요.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높게 나오는 후보로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상욱 플러스 김종훈이 훈이면 김두겸을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김두겸은 누구하고 단일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박맹우하고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박맹우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박맹우 후보는 5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5세란 이야기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74세인데 어쨌든 2026년인데 51년생이니까 거의 뭐 74세, 75세 이렇단 이야기죠. 박맹우 하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박맹우 후보가 어떤 분이냐면은 울산시장을 무려 3번이나 하신 분이에요. 2002년부터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60대 초반까지 12년 동안 울산시장을 다 한 거예요. 3선이니까 단체장은 3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연속으로 쭈루룩 그 울산시장 후보가 울산시장이 돼가지고 울산시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더 이상 울산시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게 딱 그 3선 제한에 딱 걸리니까 2014년에는 뭐가 되느냐? 2014년에는요. 총선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맹우 후보는 그 울산시장 3선에다가 19대 의원, 20대 의원, 재선 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울산시장 어쨌든 중간에 이제 시간이 벌써 울산시장 하신 지가 12년이 지나갔으니까 내가 또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박맹우인데 이번도 아니고 2022년에도 박맹우 후보가 내가 울산시장 또 할래라고 하면서 나왔다가 그때 이제 공천을 지금의 김두겸 후보한테 그 뺏기고 난 다음에 경선에서 그야말로 처음에 그냥 탈락했어요. 컷오프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2022년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고 했다가 그때는 어쨌든 정권 교체된 직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압박이 갔을래나 안 갔을래나 어쨌든 그때 박맹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김두겸 후보를 지지하는 바람에 김두겸 후보가 무난하게 누구를 꺾었습니까? 송철호 후보를 꺾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맹우 후보가 4년이 지났는데 4년 전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3파전이 되는 겁니다. 김상욱 아니면 김종훈. 그런데 김상욱이 더 지지율이 높으니까 민주당 여당 후보니까 김상욱이 된다고 치고 물론 김종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두겸하고 박맹우하고 3파전이 되면 제 생각에는 김상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장 될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갖다 보니까 박맹우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도 김두겸을 지지하면서 내가 그냥 무소속 그만두고 출마 안 하고 김두겸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삐까삐까 하겠죠.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맹우가 끝까지 고집을 갖다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라고 하면 5%만 얻어도 그래도 박맹우가 김두겸 표 5%만 깎아 먹어도 김두겸이 어떻게 김상욱을 이기겠습니까? 전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판세가 이와 같은데 얼마 전에 며칠이나 됐나? 얼마 전에 가세연에서 유튜브 방송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세연은 안 본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가세연에서 뭐라고 어떤 이야기를 내용을 딱 지금 방송을 했냐면 2023년이었대요. 2023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러면 3박 4일입니다. 3박 4일인데 그때는 김상욱은 법무법인 더정성의 대표 변호사였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김상욱 당시 변호사가 3박 4일 일정으로 어디를 갔느냐? 필리핀을 갔대요. 필리핀을. 그런데 몇 명이 갔느냐? 12명이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어디를 갔느냐? 마닐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갔냐면 울산 지역 언론사의 전 대표가 같이 갔대요. 이거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김상욱 변호사가 KBS 울산 방송국의 진행을 맡았잖아요. 울산 방송의 패널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언론사의 대표들 서울에 비하면 울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으니까 많이 알겠죠. 그 위에는 유지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TV조선이나 채널A나 무슨 전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면 무슨 국장이나 누구나 이런 분들이 정 변호사님 저기 같이 필리핀 한번 가시죠. 그러면 저 같아도 따라갔을 것 같아요. 12명이 갔는데 울산 지역 언론사 전 대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 경찰 간부도 있었고 이러한 울산 지역에서 나름대로 힘 좀 쓴다라고 하는 유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울산에 있는 대부 업체의 핵심 관계자가 같이 갔대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마닐라에 가면 COD라고 하는 카지노 리조트가 있대요. COD가 뭐냐면 시티 오브 드림스. 꿈의 도시란 이야기네. 시티 오브 드림스. 카지노 하면 꿈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COD 카지노 리조트 중에서 뭐가 있냐면 호텔 이름이 노부 호텔이라고 하는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가
5스타 5성급 아주 좋은 호텔인가 봐요. 거기에 한국 사람 울산의 유지 12명이 그냥 필리핀으로 놀러 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4월 27일 날 놀러 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 날 4월 27일 날 이제 마닐라 딱 도착하니까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호텔 방도 배정하고 뭐 관광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저도 마닐라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마닐라 한 번 가봤는데 저는 왜 갔냐면 그 출장 때문에 갔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가 동남아시아에 이것저것 뭐 이거 자기네 기술을 갖다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하고 저희 사무실 미국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이렇게 몇 나라를 동남아를 쭉 돌았었는데, 그때 일정 중에 그 마닐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마닐라에서 또 이제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그 건설 쪽 사업하고 그래가지고 그 마닐라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마닐라 가니까 마닐라가 이제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뭐 1700년대인가 언젠가 그때 만들어진 그 성당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당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 마닐라 대학도 제가 가봤었나. 그 다음에 마닐라가 구시가지는 그냥 뭐 그런데 아주 신시가지는 뭐 서울 못지않은 그랬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게 마닐라 가니까 공항 근처에 이 카지노 단지가 쫙 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 한국 사람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마닐라 딱 와가지고 뭐 시내까지 와서 관광 이런 거 안 하고 그 근처에서 우리로 치면 영종도에 어마어마하게 큰 카지노가 많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그냥 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뭐 3박 4일이든지 뭐 일주일이든지 다 놀고 간대요. 그래서 뭐 카지노 하다가 그러다가 뭐 그다음에 뭐 피곤하고 그다음 그러면 뭐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밥도 먹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닐라를 딱 한 번 가봐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딱 드는데,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가세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월 27일 이제 한국을 출발해가지고 마닐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날 4월 28일 날 밤이겠죠. 밤에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현지에 있는 어떠한 실장을 불렀대요. 어떠한 실장을 불러가지고 그 실장한테 14,000페소를 지급했대요. 1페소가 얼마쯤 하나? 그거 제가 찾아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14,000페소면 얼마쯤 하겠습니까? 뭐 한 14만 원쯤 할까요? 뭐 한 20만 원 할까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4,000페소를 현지에 있는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현지 실장한테 14,000페소를 딱 줬더니 그 현지 실장이 마마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마상이 아마 일본말 아닌가 싶은데 이 마마상을 연결시켜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그 어떤 여성을 연결시켰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14,000페소를 받고 그 COD 그 노브 호텔 그 호텔로 온 필리핀 여성이 2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1인당 7,000페소였다는 거죠. 이게 가세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라 12명이 갔는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이 아예 좋다 내가 돈 낼게 해가지고 14,000페소를 현지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현지 실장한테 딱 줬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필리핀 여성 2명을 호텔로 오라고 해가지고 2명한테 이렇게 그 접대를 하라고. 자기 돈 안 냈으니까 그건 접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가세연의 이야기입니다. 가세연의 이야기인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김상욱 후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그 지난주에 아마 그 가세연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는 몹시 불쾌하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이렇게 막 뛰면서 이런 일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세연이 가세연 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세연이 글쎄요. 어쨌든 가세연이 주장한 것 중에 맞았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너무 오바했다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상욱 후보는 가세연이 가세연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상욱이 이야기한 것 중에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인데 그런데 뭐는 사실이다. 필리핀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다. 아예 내가 가세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 3년 전에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가 필리핀 갔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그때 바빠가지고 울산에서 일하느라고 바빴다. 아니면 내가 어딜 갔어도 일본을 갔거나 중국을 갔지 필리핀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상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 거는 맞다는 거예요.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갔는데 그런데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주장인데 그러면서 이게 허위 주장이라고 하는 논거가 뭐냐면 첫 번째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나보다 20살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다 60대부터 80대까지 갔다. 왜냐하면 김상욱이 80년생인데 2023년이니까 43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43살이었는데 나보다 20년씩 위 선배들 뭐 하늘 같은 울산의 유지들이니까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근데 왜 내가 접대를 갖다가 받느냐. 내가 오히려 접대를 하면 했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상욱이 조금 오바를 했어요. 뭐라고 오바를 했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타지 출신의 울산 출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건 맞는 말이지. 외롭고 서러운 어린 변호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외롭고 서러운 어린 변호사입니까? 김상욱 후보가 43살이었는데 변호사는요 45살부터 55살까지 하는 거라고 저희 선배님들이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변호사가 아주 그냥 제일 뭐랄까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맥도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력도 있고 그럴 때가 45살부터 55살까지거든요. 김상욱이 변호사가 언제 됐다고 그랬습니까? 2012년부터 울산에서 변호사 했어요. 2023년이면 변호사 시작한 지 11년 됩니다. 11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10년 정도 하면 그래도 뭐 이게 뭔지 된장인지는 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변호사를 잘할 때였고 그 다음에 그 김상욱이 그때 뭐였냐면 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도 했었고 울산 남구청 울주군청의 자문변호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KBS의 시사투데이 진행 앵커도 하고 있었고 울산 방송의 고정 패널도 하고 있었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자기 로펌을 아주 잘 꾸려나가고 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만약에 2012년도다 2013년도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타지 출신의 외롭고 서러운 어린 변호사라고 한 말이 맞는 말인데 2023년에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상욱 그 변호사가 2023년 3월 27일에 뭐가 되냐면 울산에 대부업체가 있거든요. 울산의 대부업체가 마다스 컨설팅 대부라고 하는 이 대부업체가 있는데 이 마다스 컨설팅 대부의 그 이사가 됩니다. 언제? 2023년 3월 27일부터 그 김상욱이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인 2025년 8월 25일까지 작년에 정권이 바뀐 정권이 6월 4일인가 바뀌었다고 쳐야 되겠죠. 그때부터 2달도 더 넘게 지났던 8월 25일까지 현직의 여당 국회의원만 했던 김상욱이었어요. 왜냐하면 2024년에도 여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2025년에도 여당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런 사람 김상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상욱이 대부업체 마다스 컨설팅 대부라고 하는 대부업체에 이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겸직금지 원칙에도 이게 잘못된 거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이 대부업체 이사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 가지고도 잠깐 무리를 갖다가 빚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상욱이 2025년 8월 25일에 드디어 이제 그 마다스 컨설팅 대부에 이사직을 내려놓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업체 이사가 된 게 언제냐면 3월 27일이라고요. 2023년에. 그런데 필리핀 언제 갔다고요? 딱 한 달 뒤에 2023년 4월 27일에 필리핀 갔다고요. 3월 27일에 그 마다스 컨설팅 대부에 이사가 됐습니다. 4월 27일에 필리핀 갔는데
같이 필리핀 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마다스 컨설팅 대부의 핵심 관계자가 갔대요. 누가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직접 갔는지 부사장이 갔는지 아니면은 뭐 실세가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마다스 컨설팅 대부의 핵심 관계자가 4월 27일에 필리핀 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 딱 나오는 거 아닌가? 어떤 견적이 나오냐면 예컨대 제가 저도 뭐라 그럴까 그냥 정 변호사 그러면서 사회이사 한번 하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땡큐죠 감사 좀 할래?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감사 많이 했으니까 사회이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시켜주시면 제가 감지 덕지죠. 그러면서 예컨대 마다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시켜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마다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대표님이 변호사님 그러면서 이사님 그러면서 사회이사님 그러면서 요번에 우리 필리핀 가는데 갈겨?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6월 달에도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어디 또 해외 출장 갈 일이 잡혔는데 어쨌든 가지 저 같아도 갔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다스 컨설팅 대부의 이사가 된 지 한 달 만에 그때 요번에 이사도 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높은 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필리핀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불감청 고소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변호사는 뭐가 필요합니까?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잖아요. 울산의 유지들 잘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언론사 대표 알아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경찰 간부 알아두면 나중에 경찰 관련된 일할 때 선배님 형님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런 거 하는데 울산 경찰서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아도 가겠네. 그러니까 김상욱도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날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이가 어리니까 접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마다스 컨설팅 대부의 핵심 관계자가 갔는데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우리 이사님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좀 그냥 좀 놀게 좀 해줄까?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세연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취재력은 있는 사람들이 가세연 아니겠습니까? 김세의 대표가 가세연 전에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세의 대표가 뭐를 갖다가 또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제보자를 갖다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딱 나와가지고 내가 현지 실장한테 14,000페소 지급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명한테 서비스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상욱이었다. 내가 했다 내가 제보자다. 제보자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9일에 다음날 그 문자가 왔다. 문자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자면 더 빼박이겠죠. 뭐라고 왔냐면은 형님 감사합니다.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김상욱 후보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세연이 5월 15일에 뭘 했느냐?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이러한 성매매 이런 그 혐의로 어쨌든 그 고발을 갖다 했다 해가지고 고발장 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또 올려놓은 거 제가 확인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왜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생각하냐면 고발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욱 후보가 가세연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발은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게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언제 나오겠습니까? 한참 뒤에 나오겠죠. 한참 뒤에. 근데 지금 가세연은 자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고발 당하기 전에 고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상욱 후보도 빨리 고발하시는 게 이게 이번 선거를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김상욱 후보라고 하더라도 가세연이 그렇게 지저봐라. 어쨌든 나는 김종훈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승리하기만 하면 김두겸, 박맹우 갈라져 있는 보수 후보들 내가 한 방에 작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세연이 고발한다고 한들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냥 가세연은 지져라. 나는 기차는 간다. 이런다는 이야기인가.
어쨌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저기 박맹우 후보하고 김두겸 후보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김상욱과 김종훈처럼 여론조사 빨리 실시해가지고 단일화 하시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게 김상욱, 김종훈처럼 여론조사 실시해가지고 단일화 좀 하라고요. 단일화 좀. 왜 그 진보 진영은 좌파 진영은 김상욱, 김종훈은 단일화를 하는데 왜 우파 진영은 보수 진영은 김두겸, 박맹우는 단일화를 못하고 한동훈, 그 박민식은 단일화를 못하느냐? 저기 뭐 그 뭐야 그 좌파는 김 플러스 김인가 성이 같아가지고 단일화가 쉬운가? 그 다음에 울산하고 부산 북갑은 성이 달라서 그런가? 거기에 뭐 박씨가 들어가서 그런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제발 좌파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상욱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된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뭐 본인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소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